이긍정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lze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잠깐 쉬었습니다. 오늘 방송 힘드네요. 네, 곰누나. 네. 네, 어떻게 1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낄 타이밍이 없나 봐, 게스트들이. 저희 말 빠른가요? 말요? 네. 말이 빠르다기보다 말과 말 사이가 빠른. 그게 틈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병이야 병. 강박증이 있어서 그래요. 소리가 비면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되면 안돼 나 디플러스. 야, 다 지금 설명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네. 큰일 났다, 오늘 어떡하지 하고 편집해야 되나 이렇게 막 아. 생기는 거라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음. 대충 끼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막 비집고 조용히 계속- 좀 해봐. 나중에 편집하실 때 보면은 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끌려는 하나 실패. 예. 타이밍인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이분들을 배려해서 중간에 숨을 잠깐 크게 쉬자. 예. 네, 그런데 큰일이네요. 이분은 제가 주도로 하거든요. 얘가 말을 가장 아망드가 빠른. 네. 말이 빠르기로 워낙에 유명하죠. 제 지인분들이 방송을 듣더니 너는 아는 게 나오면 말이 되게 빨라지고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나오면 말을 떠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말을 아예 안 하던. 안 하거나. 아. 네. 그래서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자동차 특집이었는데 제가 말이 되게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빨랐죠. 어마어마했죠. 음. 네. 사실 얘 말고 자동차 얘기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유일한 자차 운전자. 보유자예요. 네네. 운전자는 누구나 다. 면허는 다 있으니까요. 네. 네, 다시 중고거래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예. 네. 실제 사용하는 것들을 일부에서 들으셨던 거죠, 곰누나는. 그렇죠. 네. 네. 뭐 친근하게 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서비스들. 네, 네. 그러면 2부에서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 같은 것들을 좀 유니크한 갖고 와볼까요? 서비스들. 네. 그 중고나라랑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국가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제주도에 쓸 수 있고, 국가요? 제주도는 너무 큰데? 제주도에 쓸 수 있고, 상간지방 택배 되니까. 다 택배 되는 데는 어디든 쓸 수 있는 거잖아. 제주도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약간 이렇게 떼서 보시나 봐요. 아니 제주도도 쓸 수 있고라고 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범국가적이라길래 우리 범국가적인 게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국가 전체를 타는 거죠. 해외까지 포용을 할 땐 범국가적이라고 안 하는 물론 거야? 번개장터에서 해외 배송 해주세요 하면 해줘요. 뭐 해주지. 해주죠. 그거 해주겠지. 어찌 됐든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조금 오히려 시장을 거꾸로 봐서 시장을 오히려 좁혔어요. 니치 마켓이야. 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오히려 이런 서비스에 좀 눈이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방송 초기에 말했던 그 지역 커뮤니티 사회에서 뭐 예를 들어 교회 그렇죠. 앞에서 바자회를 한다. 또리 엄마. 네. 또리 엄마. 저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또리 왜 엄마. 하필 또리 엄마인 거야? 몰라 내 어릴 때 이게 기억이 있어. 뭐 있나 봐요, 또리가. 아니 엄마한테 있어. 또리 엄마한테. 또리 엄마. 또리 말고. 네, 약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그러니까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로 음, 합쳐진 거를 다시 회귀하는. 다시 이제 그렇지. 점점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니즈하던 것들이 부산에 살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런 시장들만 자꾸 팽창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백투 베이직 다시 지역 원래대로 공동체.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지금 일부 내내 계속 그 웃음거리와 조롱의 얘기가 됐던 뭐 평화로운 중고나라 이거에 이런 데서 오는 불편함을 아마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안책으로 나온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렇죠. 지역.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어떤 당근 마켓.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이제 당근 마켓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이름이 귀엽죠? 당근. 아이콘도 되게 귀여워요. 당근. 당근이 뭐의 약자냐면 당신 근처에서 만나는 직거래 중고마. 근데 전 이걸 여기다 써놓고 너무 잘 지은. 나 뭐 친환경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도 오가닉만 파는 거. 어. 그러니까 내가 지역 농부들이 그거 캔해 가지고 파는 거. 우리 그런 것만 지역 알았어. 채소다. 어. 지역 커뮤니티 네. 약간 기관에서. 지역 근처로 저는 처음에 당근마켓 이름만 듣고 네. 제가 요새 그 이제 슬슬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 야채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채소 전문. 지금도 나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면 아이콘도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어요. 그 왜 위치를 표하는 그 핀 모양 있잖아요. 그 핀 모양이랑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해서 당근 모양. 그걸 당근으로.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당신 근처에서 만드는 직거래 중고마켓이라는 이름이고요. N42, N42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더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판교장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판교는 곰누나 판교가 어떤 동네인 줄 아세요? 혹시? 그 IT 기업들 많이 있는. 지금? 네. 이게 아는구나. 판교 하면 이제 딱 IT 그거밖에 요새 없는 거야? 너무 지역구가 붐이니까. 많으니까. 네. 판교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거기 아니, 그거밖에 한번 없어요. 갔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 그 정말? 큰 그거밖에 건물 없어요. 말고 네. 백화점 몇 개 말고. 진짜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판교는 진짜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예요? 네. 그냥 빌딩 숲이야. 주거 단지가 아니라. 그 판교에서 다리를 하나 지나면 이제 주거 단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지하도로 판교 사람들이 하나 거기서 이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 판교에 가면 특이한 게 카페가 별로 없어요. 왜요? 카페. 왜냐면 회사에서 다 카페를 제공을 해주니까. 빌딩에 거기는 다 들어있는 다 거야. 들어있는. 근데 아. 거기는 제가 요즘 판교를 좀 자주 가는데 네. 판교 이제 업무차 판교를 자주 가는데 판교 1층에 있는 카페에는 돈 내고 못 사 먹더라고요. 아예 회사 거니까. 네, 회사 사원증 찍어 먹어야 되더라고. 아. 그 직원이 내려와야 전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뭐야? 근데 동네에 커피도 카페도 없어. 아, 약간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IT 기업들만 있다 보니까 특화된 거군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이 M42에서 만든 당근마켓도 약간 판교 IT인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많이 그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타겟으로. 일어났는데 그 네.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재미있는 게 그 판교를 IT 우리 뭐 긍정이나 저나 뭐 윤 실장도 준 개발자니까 네. 그런 센스들이 좀 있잖아요. 뭐 언어 유희적인 센스들. 네. 장난. 판교를 영어로 쓰면 팡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PANG 팡 띄우고 요가 와이어. 아. 팡요 이렇게 뭐 팡요 택시 이래가지고 판교 안에 IT인들만을 위한 택시 서비스도 한번 네. 나왔었고요. 아, 진짜요? 뭐 이런 것들을 IT 기업끼리는 좀 모여 많이, 있으니까 어. 지들끼리 이렇게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동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내 프로젝트처럼 하나 보네요. 그렇지.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판교 장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서비스인데요. 당근 마켓은 네. 이제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직거래를 할 건지 택배 거래를 할 건지 애매한 때도 많고 꼭 굳이 이제 택배 거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뭐 사는 동네가 뭐 어디라고 할까 뭐 어디라고 할까는 가상의 공간을 꼭 말해야 돼. 나 내가 사는데 말하기 싫어서 어디 뭐 불광동. 불광동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냥 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 뭐 그런 때가 있어? 없어? 그럴 때 없어? 그럴 때 없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돈 쓰시나 봐요. 안 좋은. 소비욕. 예, 약간 근데 있어요. 돈 돈 내가 쓰고 싶을 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한 10만 원 정도는 버려야겠어.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 저를 불러주십시오. 아니면 뭐 새로운 기기를 써보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전 중고 장터에 들어가서 불광동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가격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냥 가격 맞고 내가 머릿속에 넣어놨지만 사지 않는. 보통 내 거 상품 중에 진짜 쓸모없고 이걸 누가 사지 싶은 것들을 이런 애들이 사는 거야. 아. 와서 그냥 가져가. 네, 되는지 확인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주고서 되겠죠 뭐. 할게요. 되겠죠 뭐. 확인 안 해보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러고 가져가. 아니 그런 적이 좀 많은데 예.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타겟은 아니겠지만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당근마켓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 카카오 출신 개발자들도 이제 당근마켓에 있는 N42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판교 안에서 있던 판교 장터를 확장시켜서 분당, 죽전, 수지 등을 서비스 시장을 넓히면서 이름을 근처죠. 당근마켓으로 넓히게 된 거거든요. 다른 데선 못 써요? 제가 한번 이제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가발전 방송을 하려면 네. 이제 원래 쓰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쓸 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불광동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판교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근마켓 이번에 깔아봤는데 쓸 수가 없었던 게 그 동네가 아니면 서비스를 쓸 수가 없어요. 무슨 그걸 어떻게 인정해요? 저 인증해요?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로 인식을 하는데 GPS? 네, 제가 만약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여기가 망원동이잖아요. 예. 망원동에서 이제 당근마켓을 키면 망원동에서 당근마켓을 오픈 요청하는 사람이 30명 있습니다. 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인원이 100명이 되면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똘똘하다. 이건 어. 신의 한 수네요. 니즈가 없으면 안 열어주는 거야. 니즈가 그럼. 없으면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당근마켓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이거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겠지 하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위치 인증을 하기 전에 네. 회원 가입은 다 해야 되고요. 네, 회원 가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핸드폰 번호로 네. 번개장터랑 똑같이. 하긴 뭐 내가 판교에 갔을 때 접속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계정을 만들고 재밌는 거는 네. 파는 사람도 인증을 해야 되고 사는 사람도 인증을 해야 돼요. 판교 그 사람인 동네를. 거를 동네 네. 사람인 거를 아니 그 동네 사람인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앱이 들어 켜질 때마다 하는 거예요? 네 앱이 켜질 때 켜지면 주기적으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판교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네. 판교를 벗어나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인증이라고 돼 아예 있어요. 사용도 못해요? 그 안 들어가진대요. 리스트만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지금 불광동에 있지만 판교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네. 판교 쪽에 있는 물건들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뭐 사겠다 말겠다 그런 의사 표시는 할 수 없어요. 계속 재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 상품만 보기만 하는 거네요, 그럼.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사야겠다 마음이 들면 판교까지 가서 동네 인증한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근데 거죠. 살려면 가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를 바꾼 거긴 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그렇죠. 적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기계가 필터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동네별로 바꾸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뭐 지금 망원동이지만 불광동에 있는 거래 한번 찾아봤다가 뭐 이촌동에 있는 거 한번 봤다가 성수동에 있는 거 한번 그러니까 봤다가 전국적으로 다 검색은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실제로 거래는 거래를 못 한다는 아. 거.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사실 근데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GPS 그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시스템을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불광동 이런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알아서 동네에서. 그냥 지금 내 근처에 있는 것들을 거래하는 음.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중고나라 후기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네. 아, 뭐 알고 보니까 밑에 집 사람이었더라. 계단 내려가고 거래하고 계단 내려가고 복도에서. 똑똑 이렇게 거래했다. 어디 사시는데요? 그래갖고 이거 저 어디 건물 앞에 사는데요. 그랬더니 헐 저도 그 건물 앞에 사는데. 몇 호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음. 당근마켓은 이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저는 이거가 옛날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이런 지역 커뮤니티 위주의. 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카페가 있어요. 예. 네이버 카페. 네. 그 동네 카페 가면 그 카페의 중고장터가 되게 활발해요. 그 저도 저희가 사는 동네에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네. 거긴 그냥 중고 장터판이에요. 음. 그리고 그 지역 이제 SNS 좀 하는 젊은 뭐 식당이나 젊은 카페 주인들은 그쪽을 통해서 이벤트를 계속 하고 그렇죠. 홍보판 중고나라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은 서비스라고 보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유아용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네. 당근마켓도 판교에서 검색을 했는데 뭐 애기 옷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겠죠. 왜냐면 이제 나이가 되고 나면은 애 나이가 되면 쓸 데가 없어지니까. 이 거래 방식도 그 아까 번개장터처럼 채팅 창구가 열리고요. 네. 그리고 채팅 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거고. 음. 그러니까 당근마켓은 이런 판만 열어주는 거고 중개 거래는 사이트. 아래서만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직거래로만 네. 되는 거. 그러겠네. 택배 거래나 뭐 이런 걸 채팅을 할 통해서 뭐 할 수도 할 수는 있죠. 아, 네. 바로 옆집이지만 내가 만날 시간이 없을 거래 수도 방법은 있으니까. 또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저기 되지 않아? 뭐 해주세요 같은 걸로 날라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연동도 할 수, 연계도 되면 되게 좋을 것 되겠죠. 같아요. 퀵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러고서 뭐 팡요 퀵 이런 거 나오면 좋겠지. 싸게. 그래서 여기 좋은 게 뭐냐면 키워드 알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이폰을 사겠다. 그러면 이 동네에 아이폰이라는 글이 올라오면 알림을 줘요. 그러면 싸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계속 같거든요. 받아볼 수가 있군요. 그래서 뭐 요새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마존에서도 중고 거래는 사실 할 수 있고, 네. 뭐 이베이에서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택배를 통해서 이제 뭐 하루에 받아보고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받아보는데 이제 아예 이 시장을 좁혀가지고 지역 커뮤니티 안에 했다는 게 조금 역행했지만 새롭네요. 오히려 더 저기 발전이라는 거죠. 좋네요. 이거 쓰실 것 같아요? 곰누나는? 근데 지금 열려 있는 지역이 딱 그 판교 주변만인 거예요? 아니 또 이제 추가로 계속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몇 명 속도가 이상이면? 얼마나 됐는지. 열린 속도요. 네. 그게 100명이 모이는 동네는 이제 다르죠. 뭐 종묘앞 음. 같은 거는 되게 오래 걸릴 테니까. 종교 그 왜- 탑골공원 앞 탑골공원 앞 이런 거는 아. 오래 걸릴 저희 테니까. 청와대 근처 이런 데는 한참 걸리겠지. 그렇죠.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네. 그 보통 서울에서 서울 그 한강 위쪽은 거의 다 닫혀 있는데 다들 한 그림으로 나와 있나? 혹시 아니, 열린데 깨진데 이제 내가 안 다 깨진데? 눌러봤어. 다 아. 눌러. 다 눌러봤는데 다 한 40명, 50명 네. 요청만 있고 100명이 아직 안 100명이 되더라고. 쉽지가 않나 보다. 어. 100명이 안 쉽지가 되고 않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바꾸기 위해서 검색어 예시 뭐 서초구 뭐 이런 걸 검색해 보세요. 서초구를 아. 누르면 안 열려 있어 거기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서울은 거의 아직- 아예 안 되고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이제 제대로 판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판교 장터에서 당근마켓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음. 아. 지금까지 오픈된 동네는 수원, 광교, 판교 테크노밸리, 분당구 전체,
그다음에 죽전, 보정, 그다음에 수지, 중원구, 수정구 뭐 이 정도라고 이게 하네요. 어떻게 보면 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먼저 열리는 경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학교 맞아. 주이면 뭐 그러니까. 책이나 전공책 이런 어. 게 이제 좀 될 것 같아서. 이게 당근마켓이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게 위치 정보 기반이니까 네. 학교에서 그냥 키면은 학교 사람들끼리 있을 테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학교를 기반으로 만들어 볼까? 있습니다. 빨리만 있어? 네. 뭐 있어? 내가 있는데 앱이 너무 구겨갖고 안 가져왔어. 그럼 빨리 만들면 되지. 참고서랑 뭐 이런 거 물려주고 제가 교재 그거 팔고 이런 본 거. 적 있는 것 같은데. 예.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닙니까? 예쁘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게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판매 품목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 위치 기반으로 해놓고 뭘 팔지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지겠죠. 맞아요. 판교면 자동으로. 당연히 IT 물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테고 네. 뭐 그 대학이면은 그 대학 관련된 용도들이 쓸 테고 진짜 막 그런 것도 거래될 거 아니야. 식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통용. 그렇지. 이쪽 빌딩 성남이면은 가능하죠. 어. 아니 뭐 오늘은 저기 SK텔레콤 건물에서 네. 한번 먹고 그다음에 카카오 건물에서 한번 먹고 어. 그다음 날은 NC에서 한번 먹고 오, 좋은데? 우와, 좋은데? 괜찮은 삶 아닙니까? 네,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곳은 내려가서 이제 찍어드리고 오고 뭐 이런 그렇지. 거잖아. 괜찮은데? 약간 거지 같은 인생인 것 같아. 아니 식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식사하실 분 로비에서 연락 네, 주십시오. 5,000원짜리 식권 2,000원에 팝니다 했고 다 돈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당근마켓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넘어가서 지금 말했던 이런 서비스에 이런 회사별로 네. 되어 있는 것들에서 좀 특화된 서비스들을 하나 더 소개를 할까요? 회사별로 하는 마켓이 있어요? 네, 어. 플리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저 플리마켓 책 검색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플리마켓은 그 그냥 진짜 보통, 플리마켓이라고 대명사가 그죠? 있으니. 부르잖아. 이름 왜 이렇게 지은 거야? 또라이 아님? 이름이 별로. 그 이름이 일반 별로죠? 명사로 요즘 당근마켓 이름 짓는 좋아하는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자가발전 같은 거죠. 자가발전 같은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멍청하게 자가발전 해가지고 검색하면 뭐 검색해 보셨어요? 구글에 자가발전? 아 구글은 안 해봤어요. 네이버에다 네이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이버에도 안 해봤는데. 검색 안 해보셨어요? 해본 아 들킴. 자가발전 안 해본 거잖아. 아 들켰네. 말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 아, 걸 근데 페이스북 물어보렸네. 페이지에 했었는데 그건 네. 바로 나오던데.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아. 구글에 자가발전하면 이렇게 돌리는 자가발전 선풍기가 나와요. 특허랑 그 네. 설계 구조 이런 거 나와. 아. 졌어.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일부러 자가발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검색 잘 안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도 이발소라고 지어놓고 유명해지지 않기 위해서 불안. 키워드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진짜 네. 플리마켓으로 이름 지은 건 모르겠어요. 노렸나? 아, 정말 의미가 힘들더라고요. 있나요? 뭐 특히 없는 거예요, 딱히? 약자. 네, 약자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아예 네, 없어요? 없고요. 그냥 내 그냥 생각에 플리마켓이에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야 플리마켓이라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플리마켓을 한 내 거예요. 생각에 왜 우리 셋이서 저희 옛날에 같은 회사를 다녔거든요. 네. 아, 네네. 근데 회사 안에 메뉴판을 고르기가 힘드니까 그냥 웹사이트에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아는 도메인에다가 메뉴판을 다 올려놨었어요. 아. 그래서 몇 번 메뉴판을 그냥 단체 톡으로 우리 이번 점심에 뭐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산앱 제가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그 회사가 성수동에 있는데 성수동 내 어차피 우리께 성수동 메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성수동 내 IT 기업들한테 뿌리자. 어. 그래갖고 광고 수익을 받자 했는데 애들이 대표님부터 그냥 해봐 너 혼자 이랬는데 아 왜냐면 개발은 개발자가 해야 되니까. 기획자였을 뿐이었고 근데 아무튼 그것처럼 이게 플리마켓 우리끼리 하자 이러고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옆 건물 이런데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당근마켓의 회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길게 소개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중고 거래할 때 우리가 제일 신뢰도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걱정하는 부분 중에서 그쵸. 이 사람이 진짜 네. 뭐 돌을 보낼지 번개를 보낼지 어떻게 그치. 합니까? 네. 근데 같은 회사에 다닌다. 사실 같은 동네에 다닌 사람도 사실 뭐 마주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남이지 뭐. 감성적으로만 지역이니까 괜찮겠지지 사실 믿을 순 없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플리마켓은 회사를 인증을 해야 돼요. 회사 메일로 인증을 하고 오. 인증받은 사용자들끼리 이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데 사내 커뮤니티 안에 장터가 중고가 있는 컨셉인 거예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제 페퍼앤솔트라는 스타트업이 개발을 했는데 뭐 이거 회사 이름도 좀 페퍼앤솔트 뭐야? 후추랑 후추랑 소금이야? 소금이야? 소금. 그래가지고 빛과 소금도 아니고 후추랑 소금이야? 그래서 별도의 뭐 인증이나 뭐 네. 이제 뭐 핸드폰 인증 이런 건 없고 그 회사 메일 하나만 있으면 이제 회사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긴 회사 메일이 제일 확실한 회사 인증이죠. 그렇죠. 이름 걸고 하는 거지.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뭐 은 팀장님이랑 몇 층에서 만나서 거래해요.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대기업 아니면 못 쓰겠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범 서비스로 판교에 있는 회사 183개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오픈하기로 했고 작년 한 4월쯤에 네.
이제 8월을 목표로 강남에 있는 회사들을 8월을 목표로 오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서 오픈을 그 메뉴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뭐 넥슨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못 만드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인증한다고 해봐야 회사인지 거기서 어떻게 알아요? 자가발전.com 아니, 도메인 메일로 해봤자 뭐 아, 세 명이 도메인이 그거니까. 세 명이서 뭐 팔래? 아니면 그러면은 다행이겠네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사람들 뭐 한 40명 있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봤자 작은 커뮤니티가 되니까 결국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원 수를 계산해서 오픈을 해주겠군요. 어느 정도는 그런 규모가 있어야죠. 그럼 이거는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까요? 모르겠어요. 써볼 수가 없어요. 써볼 수가 없어. 진짜 써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써보고 싶거든요. 근데 써볼 수가 없더라고요. 당근마켓도 이게 저는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넘어갔지만 수익 모델 구조가 사실 마땅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뭐 그 지역에서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광고 같은 걸로. 근데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진짜 생각이 안 드네요. 제 생각에도 크게 뭐 아직까지 그런 고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저가 사실 스타트업한테는 곧 돈이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유저가 이렇게 한정적인 것들은 문제가 유저 수 역시 한정적일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회사끼리 이런 나중에는 결국 회사끼리 열어주는 그런 게 좀 열리지 그렇죠. 않을까. A 기업이랑 회사 B 간에. 기업을 열어주는 콜라보레이션. 그러면 A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IT 제품 뭐를 특화해서 만들던 회사 삼성이었으면 삼성전자였으면 뭐 유독 삼성전자 핸드폰이 중고로 많이 나온다던가. 그럴 수도 있지. LG V10 나올 수 있게 생각했으면 잔뜩 나오겠는데 그냥.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네. 아예 진행이 안 돼요. 판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좀 너무하네요. 안에 뭐 아니면 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억울하시면 일로 나와서 좀 설명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작업발전에 좀 오세요. 앱을 소개하기 위한 스크린샷을 봤는데 앱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예.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고 싶어요. 우리 방송 판교에 들으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그래? 많을 거야. 듣고 있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가발전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아니 너 청취자분들한테 한 게 아니지. 그럼요. 그럼요. 판교 쪽에 한 거지. 판교 판교의 내 팬들한테 한 거야. 판교의 팬들한 개인적인 팬들한테. 그럼요. 얼굴이 빨개졌다. 귀까지 빨개지는데. 어. 아무튼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저희 뭐 아까 곰누나 씨도 쉬는 시간에 말을 했는데 이제 미리 검색을 해봤지만 결국엔 못 들어갔다라고 써볼 했는데. 수가 없어서. 저도 써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름 뭐야 우리 동네도 IT 쓰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판교에 있는 친구한테라도 얻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진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회사 위치도 위치를 찾는 건지 판교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진행했는데 서비스 망한 거 아닐까요?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허락된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더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검색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플리마켓이라는 이름 때문에 검색도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로그인도 잘 안 차단이 되고, 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얘가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싫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기관 커뮤니티 그리고 회사를 기반으로 한 이런 중고 장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당근마켓이랑 뭐, 플리마켓.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오히려 이쪽으로 이후에 미래 사회에서는 더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고 거래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피곤해지니까 계속 안 하게 돼요. 중고 거래가 피곤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피곤함이 얼마나 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주변에도 이제 뭐 갖다 파세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바꿨어. 그럼 예전 거 파세요. 이래도 이제 좀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혹은 자기 사회생활이 중요해질수록 그거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굳이 이걸 돈으로 환원시킬 의미가 없어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편하고 더 빨라져야 되다 보면 당연히 지역 사회에 좀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일단 뭐 지역에 특화된 그런 중고 거래 서비스들을 몇 개 갖고 왔고, 네. 다음 뭐 하나 더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은 실장이 방금 말하면서 제가 귀 속에 팍 박혔던 게 있는데 중고 거래가 귀찮다는 얘기가 딱 들렸거든요. 아, 그렇죠. 결국엔 귀찮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래서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내놓긴 합니다. 저도 전당포 급전이 필요해요? 급전이 그 정도야? 필요하니까. 급전이 아니, 값을 내야 되거든. 말을 해. 아니 이번 주 자가발전 회비를 내야 되는데 3만 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아이폰에 들어있던 뭐 그 이어폰을 파는데 안 팔려. 아, 얼마? 아세요? 아이폰 안에 번들 이어폰이랑 그거 팔아도 돈 나오는 거. 지금 아유. 방금 충격 먹었다는 표정으로 아, 그걸 몰랐어요. 판단 이런 말이야? 이어폰 팔아도 15,000원 나옵니다. 네. 그 아이폰 안 뜨는 빈 거. 박스만 팔아도 팔려요. 아. 네, 나중에 중고 거래할 때 가격 더 받으려고.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을
내놓긴 내놓는데 언제 팔린지 알 수도 없고 사실 계속 연락도 오거든요. 일하는 도중에 뭐 연락 오고. 중고나라에서 계속 뭐 좀 깎아주세요. 11만 원 학생이에요. 올렸는데 뭐 학생이에요. 수능 봤어요. 오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오빠도 와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자분이 연락 왔다고. 저도 학생인데 그럼 돈을 더 주세요 쿨하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해야 되고 뭐 실제로 팔게 되면 뭐 택배 거래에서 택배비도 누가 낼 그쵸. 건지 그치. 그런 거 생각해야 가야 되고. 되고 택배 직거래 보내고. 하려면 만나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긍정이처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씻어야 돼요. 응? 쉬는 날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씻고 나가야 돼. 집에서 안 씻고 아. 있으세요? 안 씻죠. 집에서 아 왜 씻죠? 더러. 맨날 나가는데 매일 씻잖아 대신. 뭔 소리야? 네, 각설하고요. 네. 저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말았네요. 네. 2015년에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셀릿은 이런 것들을 셀릿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미? 셀릿 할 거라고. 네, 셀릿 할 겁니다. 네. 셀릿. 셀릿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파라 이거라는 뜻이죠. 네. 이런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중고거래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걸로 표방하고 나온 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어렵게 말해서 중고거래 컨시어지지 대리 중고거래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그 중고거래 대행 업체인데요. 대행을 해준다고요. 네, 유모차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생활가전 이렇게 뭐 16가지 카테고리 나눠서 네. 대신 팔아줍니다. 카테고리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네. 자기들이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이 16가지 카테고리 안에 그 내가 만약에 제가 아이폰을 팔아요. 예. 그러면 이 셀릿에서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되게 많은 걸 물어봅니다. 이 물건 언제 사셨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의 경우에 개통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말으로 던지듯이 물어봐요. 카테고리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음, 계속 뭐 스크래치는 있나요? 액정의 상태는 어떤가요? 카메라는 잘 작동하나요? 그리고 뭐 너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고 싶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셀릿에서 택배를 보내줍니다. 무료예요. 진짜요? 네, 택배를 보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가지러 온다는 수거하러 거죠. 오는 쉽게 말해. 거죠? 네, 택배가 와요. 택배 기사분이 와요. 그러니까 택배 집으로. 기사 네. 포장해 놓으면 그거 가지러 그러면 셀릿에 보내요. 그럼 셀릿이 대신 팔아줍니다. 팔고. 네. 셀릿 홈페이지에서 계속 대신 팔아줘요. 네. 근데 만약에 2주 안에 안 팔리면 셀릿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매입을 합니다. 셀이 제시한 금액. 네. 내가 제시한 금액 말고. 네네. 그러니까 그 절충점에서 찾아서 대신 매입을 2주 해주는 뒤에 거죠. 그럼 셀릿에 매매를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내 자유인 거죠. 아. 네. 오 좋다. 2주 뒤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 중고거래 하면서 제일 귀찮은 게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죠. 아. 사진 불귀. 긍정이 같은 경우에 그 뭐 팔아야겠다 하는데 안 팔리길래 네. 제가 대신 팔아준 적이 있어요. 사진 찍어서. 네. 진짜 잘 팔아.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사진을 안 찍으면 계속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게 귀찮은데 저는 세세하게 한 번에 찍어서 올리는. 고생을 하고. 네. 근데 셀릿에서는 얘네는 이제 물건 그런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네. 그런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예쁘게 아름답게. 찍어서 진짜 상품처럼. 네, 상품처럼 해서 잘 팔리게 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셀릿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안 팔리면 2주 안에 셀릿에서 매입을 하는 게 좀 이 시스템의 매력이네요. 장점인 거죠. 네. 어때요? 곰 누나 얘기 들어보면 혹시 팔만한 것들 일단 그동안 살려고 노력한 적은 팔려고 노력해본 적은 없다면서요? 네네네. 그 팔려고 안 했던 이유가 딱히 있어요? 중고거래에서 내 물건을 팔려고 안 했던. 팔려고 안 했던. 근데 귀찮은 게 제일 크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팔만한 물건들이 있어도 네,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판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 팔면 계속 판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하신다고. 팔 수 있게 되죠. 네,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이제 이게 습관처럼 물꼬를 틀어야 쉬울 되는데. 텐데 이런 게 팔릴지 안 팔릴지 이런 것도 감이 아예 없고 가격을 얼마나 책정해야 되는지 아예 감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격도 알아서 해주고 이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귀찮은 게 훨씬 덜하니까. 그럼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네, 맞아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가 일단 크기도 하고요. 예. 네, 네. 뭐 주로 또 생각나는 안 하는 이유 같은 거는 일단 귀찮은 거 그리고 아까 뭐처럼 그 판매에 대한 감을 못 잡는 거. 네, 네. 뭐 그럼 두려움이나 뭐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사람을 직접 또 만나야 되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라. 그럼 절대 중고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시죠. 그래요? 자가발전에 나오셨다는 것부터 네. 내가 말했잖아. 길에서 그냥 작업활동 하실래요? 이래갖고 오시는 네, 그래요. 이러고 따라온 거지. 근데 진짜 그 현장 내고라고 해가지고 내고는 네고시에이션의 약자인 거고 네, 네, 네. 현장은 우리 만났다는 현장인 거라고 해서 현장 내고도 이 중고나라에서는 되게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20만 원에 팔기로 했어. 그리고 상태도 이미 다 사진으로 줬어. 근데 만나더니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20만 원인데
5만 원을 깎아달래요. 만났는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5만 원을 깎아달래요. 기분이 나빠 내가 오늘 5만 원 좀 깎아줘. 근데 그 거래하시는 분이 차를 끌고 오셔서 이제 거래를 했어요. 저 편하게 와줬어요. 네네. 근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라서 조금 죄송한데 그건 어렵다 하고 원래는 뒤돌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뭐 이체를 해드릴게요. 지금 5만 원을 덜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15만 원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이체를 받으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막 공인인증서 뭐 OTP가 어딨지 이러면서 찾아요. 그래서 계속 안 주는 거예요. 물건은 이미 차 안에 같이 타 있는데. 그리고서 그 5만 원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든 받긴 받았어요. 근데 15만 원 받은 걸 보니까 14만 원인 거예요. 나중에 개새끼네. 와. 그렇게 말하지 마. 내 물건을 샀던 손님이야. 뭐 이게 이게 뭐지? 의리. 무슨 의리를 갑자기 이렇게 어? 아니 뭐 멍멍이 그 견 자식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아무튼 그 현장 내고나 이런 것들도 그 특히 여자분들이 나오시면 이제 그런 거를 못 막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막 다짜고짜 깎아달라고 하면 사실은 왠지 안 깎아주면 이 사람은 그냥 갈 것 같으면 또 글을 올리고 또 그걸 해서 귀찮은데.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셀릿은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셀릿에서 다 모든 걸 케어해 주니까 사실 물건만 보내면 잘 포장해서 보내기만 하면 나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근데 대신 걱정은 과연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네. 받아줄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 사실 중고 거래를 하는 이유가 네. 내가 거래를 하는 내 수고를 팔아서 물건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셀릿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현명한 소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 안 파는 거보단 그렇게 파는 게 돈이 남잖아. 네. 하긴 엄청 잘 팔릴 거라면 네. 수요가 있다면 내가 내가 직접 했겠지. 파는 거고 수요가 좀 애매한 거나 아니면 중고거래 자체가 어렵다면 하는. 재밌는 게 여기는 미사용 제품도 팔아요. 미개봉 제품. 진짜요? 그래서 어디서 중고 나는 걸까 이게 보면. 계속 보내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계속 보내니까 미개봉 제품 받아서 파는데 이러면 이제 새 상품을 좀 싸게 살 수 살 수도 있는 있겠네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고나라를 쓰다 보면 이런 댓글이 좀 달려요. 줄 서 봅니다. 줄 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지 알아요? 줄 서 보면. 아예 몰라요. 그 글 올리실 때 이렇게 줄 서 봅니다 이런 댓글은 안 달리나요? 안 달려요? 네. 안 달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번개장판 그런 거 말이냐면 없나 보다. 아니 그게 어려운 게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네. 맞아. 와드를 맞아. 박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입장벽이죠. 그런 게 그것도 네. 진입장벽. 맞아. 그럼 뭐라는 거예요?라고 덧글을 달면 되잖아요. 솔직히 소통을 할 생각을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제 모르겠습니다. 문제였구나. 네. 줄 서 봅니다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앞에 선 사람이 만약에 뭐 가격이 안 맞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내가 연락을 했어. 연락을 했는데 네. 뭐 연락이 안 됐다, 뭐 거래가 불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 줄 서 봅니다라고 달았던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셀릿도 네. 중고 거래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근데 이미 판매가 진행 중이야. 그러면 거기 저도 줄을 설 수 있어요. 줄서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죠. 줄서기 버튼이 있는 거야 네. 거기? 그래서 그 구매하던 사용자가 결제를 안 하면 네. 그 다음 사람한테 결제 우선권을 줘서 1시간 동안 먼저 결제하면 이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좋다. 재밌는 기능이요. 그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셀릿은 같은 물품들이 또 여러 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곰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 시장을 알아도 IT를 잘 알아도 내가 올리는 가격이 맞나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안 팔리면 괜히 내가 비싸서 그런가? 그렇죠. 이러고 그 가격 평균을 내주는 건 없나요? 그 24시간 내에 네. 셀릿에서 견적가를 알려주니까 사실 받고 네네. 알려줘요? 그 물건 받기 전에도 네. 제가 어느 정도의 상태를 계속 입력하거든요. 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의 경우에 이제 딱 스마트폰의 카테고리를 누르면 네. 판매하실 물건의 제품명을 입력해 주세요로 나와요. 그럼 여기다 그냥 아이폰이라고 입력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폰 종류가 쫙 다 나옵니다. 그리고서 걔네들이 얼마에 팔렸나도 나와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 또 물어봐요.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을 계속. 네, 정상 해지된 공기계인가요? 뭐 통신사는 어디인가요? 저장 용량은 얼마인가요? 미개봉 제품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정상 작동하는 제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는 거 대충 예상 가격. 네, 근데 이거는 뭐 워낙 그 범주가 편차가 있는 큰 거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고 자세한 금액은 이제 받아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물건을 보내면 그쪽에서 알려주나 보네요. 네. 얼마에 우리가 팔아보겠다라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면 파는 거죠. 음. 그래서 24시간 내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한 가격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곰 누나는 이거 얘기 들으면 쓸 것 같아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좀 중고거래 익숙하지 않은 좀 많아요. 초보한테 제일 좋은 그렇게 몇 서비스인 번 것 같은데요? 거래해 보다가 괜찮은데요? 이제 네. 네, 가격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뛰면서 팔 수 네 있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네. 욕망의 발현. 이 인간의 욕심은 네, 끝이었고 문득 같은 던진, 실수를 하면 문득 던진 키워드네요. 실제로 팔고 싶은 물건이 집에 많이 쌓여 있나 봐요 지금. 제가 쓰던 카메라를 좀 팔고 싶은데 그럼 세리스 한번 처음에 팔아보세요. 해볼까요? 작업할 은실장한테 한번 먼저 팔아보시고 안 사요, 안 사. 카메라는. 네, 아무튼 그 세리스에다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하고 저희 블로그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써봤더니 좋더라, 뭐 이런 거. 재밌는 게 네. 세릿에서 좀 요즘 밀고 있는 게 유모차인가 봐요. 음. 왜냐면 유모차가. 중고 거래로 많이 나오는 게 유모차거든요. 네. 왜냐면 애기 나이 지나면 유모차 못 하니까. 맞아요. 근데 유모차가 가격 꽤 비싸요. 엄청 비싸죠. 거의 중고차 한 대 가격 합니다. 비싼 거는 얼마인데요? 한 3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300만 원. 그리고 좀 싸면 150만 원. 애를 못 와. 낳겠네. 왜 애기들이 엄마 얼굴 보는 유모차 있잖아요. 그런 게 네. 비싸더라고요. 카트에 그냥 멀미 날 것 실어서 같던데. 역방향이니까. 뒤로 가니까. 역방향이니까 네. KTX 역방향처럼. 그지 멀미 날 수 있지. 애가. 근데 이제 유모차를 거래하게 되면 세릿이랑 연계된 업체랑 통해서 유모차 세탁 서비스도 하고 오,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가 서비스가 붙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첫 번째 판매를 하면 세리 크레딧 10,000원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네. 세리 크레딧은 이제 현금이랑 똑같이 해서 세리스 파는 거 살 수 다시 있거든요. 살 때. 근데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리 크레딧이 뭐야? 아니요, 세리 크레딧. 셀릿이라는 회사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별로예요. 맞아요. 어감이 별로야. 로고도 별로고. 뭐 하는 곳인지는 알겠는데 음. 좀 와닿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조정해준다는 이미지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에서. 네. 그냥 뭔가 중고 장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네네.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팔아보세요. 이번에 카메라 카테고리가 또 있네요. 네, 카메라 한번 카테고리 그런 해봐야겠다. IT 기기가 좀 전문이니까 한번 많이 팔리니까. 팔아보시고 10,000원 저희한테 준대잖아요. 알려주세요. 10,000원 또 준대잖아요. 음. 한번 여기서 연계해서 뭐 소속해서 알바 같은 거 하면 나한테 커머셜 좀 떠주고 그러려나? 뭐 대신 팔아주고. 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주고. 근데 은실장은 주요 무대가 중고나라라서 안 돼요. 그쪽에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 경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 일종의 중고 거래와 관련이 있는데 비주류인 세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재밌네요. 중고 얘기가 또 각자들 거래했던 얘기들도 있고. 예. 네, 저는 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중고 제 일화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제가 중고 거래를 한번 하러 갔는데 네. 그때 애플워치 시계줄이었어요. 네. 홍콩에서 사온 애플워치 시계줄이었는데 한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팔러 갔는데 갑자기 차로 오래요. 새벽 한 2시쯤이 무서워. 집 앞이라고 차 앞으로 오래요. 네.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뭐 야 잘 지냈어 이래요. 차에서? 차에서 창문 열더니 잘 지냈어? 잘 쓸게 이래요. 네. 어떤 분이 그래서 네.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미친 놈인가? 돈은 받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잘 쓸게 이러고 악수를 딱 했는데 뭘 딱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쓸게 이러고 저는 딱 갔는데 손에 보니까 돈이에요. 돈은 맞아요? 돈은 맞아요. 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옆에 와이프가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사전에 동의를 좀 구하지 그랬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연기해 저는 줄수 약간 있는데요. 어리둥절해. 그 댓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댓글. 그래요? 네. 그거 왔어요? 근데 그분 얼마나 그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문자를 일단 보내놓고 네.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나. 그렇지. 와이프는 타고 있을 텐데. 혹시라도 날 뿌리치면 어떡하나. 새벽 뭐야? 2시에 이러면서. 새벽 2시에 와이프랑 같이 와서 거래했던 일화입니다. 그럼 이제 거의 사모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겠네요. 친구가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좀 가서 받아야겠다. 근데 저랑 연배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새벽 2시에. 그랬어요. 그러네. 안 보이게. 신기한데. 근데 뭐 월남의 유부남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불쌍해.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늦게 해야 되는 거 같아. 돈이 맞는 게 너무 슬퍼서. 그리고 기프티콘도 주셨어요. 고맙다고. 웃돈 얹어 샀네. 웃돈 얹어서. 네. 웃돈 얹어서. 이 돈을 맞게 줬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그러네. 사실 그걸 이용해서 적게 주고 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거의 마약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지. 손에다가 그 돈을 똘똘똘 말아서 그거 이렇게 중국인들 네. 그거 사마페에서 마라피는 이렇게 돈대처럼. 그것처럼 멋있네요. 네. 네.
아무튼 뭐 18만 중고 거래인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18만 원이 됩니까? 네? 18만 원이 됩니까? 18만이나 됩니까? 중고 거래인이? 중고나라가 뭐 아까 몇 명이라고? 1,400만이요. 아, 그래? 딴 건가 보다. 미안하다. 네. 아니, 우리 쪽 커뮤니티에선 18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시 파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나바다 정신. 네, 예. 아나바다 정신이죠. 오늘 이렇게 뭐 2시간 가까이 달렸는데 어떠셨습니까, 곰누나님? 약간 피곤하신 거 같아요. 아유, 11시가 10시예요 지금 벌써.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우세요? 네. 네. 사실 제가 잘 듣는 사람이라. 예, 네, 말하는 듣기만 해도 것보다 좋았어요. 네, 네, 듣는, 네, 듣는 괜찮았습니다. 편이라서. 네. 뭐 사실 게스트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일반적인 그 IT에 모르는 사람의 시선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고 종종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약속을 받아놔야 그 앞으로 여자 게스트가 없을까봐 불안해하는 이런 반응 같은 건데요. 아마도 그럴지 않을까.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이 계속 나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지난주 방송 아직 안 들으셨죠? 네네네. 네. 네, 지난주 방송에 나오셨던 분이 그분 말고 아 왜요? 또 오시겠지. 네. 캐딜락 형님이셨죠? 네, 곧 한 번 더 모실 네, 겁니다. 캐딜락 형님이 예. 오실 거고. 네, 한번 뭐 기회 되면 또 나와 주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맘 편하게 그냥 오셔서 수다 떨다가 네. 커피 사드릴게요. 아유 좋네요. 기프티콘으로 드릴게요. 만나시기 어려우시면 꼭 세리세 파시고 저희 블로그에다가 댓글 네 달아주시고.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진짜 네. 파실 거예요? 네네 생각 중이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네. 다른 그 전자장비들도 다 올려서 한꺼번에 네. 음. 곧 집이 가벼워지시겠네. 돈이 많아지시겠는데요? 갑자기 오. 급전이 좀 생기시는데. 좋은데?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예.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라 저희도 쉽니다. 아 맞다, 이거 얘기해줘야지. 네. 그러네. 저희가 그 이번 설유가 유독 길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긴 휴가를 한번 가져볼까 하고. 사실은 네. 저희 자가발전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네. 설 연휴를 껴서 뭔가 도전을 그걸 좀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될 수도 예행 있고 연습. 네.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그냥 쉰다고 알아주세요. 네. 저희는 모여서 계속 뭘 할 겁니다. 네, 좋아요. 네, 뭐 곰누나 씨는 열심히 불을 좀 축적해 보시고요. 네, 한 주 동안.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하십시오. 네. 좋은 거 가르쳐 드렸네 우리가. 네. 네, 좋네요. 오신 보람이 있네요. 네. 네. 다다음 주에 저는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메리설. 이제 진짜 병신년이죠. 아직 안 왔지. 이제 설이 지나면. 그렇죠. 이렇게 오디오가 비면 되게 불안해져요. 병신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네. 이 법적 저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음. 네, 뭐 병신년 한 해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